예, 지난 시간에는 소모품 유지보수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아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모품 전체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소모품 중에서도 세분화되는 거죠. 오일하고 필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은 그 내연기관에 오일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동차용 디젤 엔진이 있고 산업용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산업용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연기관은 원제작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제작사라는 것은 실제 내연기관을 제작한 회사를 말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국내 제작사이면도 있지만 외국 제작사가 더 많습니다. 빅사이즈 엔진들은 다 외국 제작사죠. 그러면 그 외국에 있는 제작사들이 오일을 직접 우리한테 판매하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자, 국내 정유사를 상대로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캐터필라는 헤이넨이라는 국내 에이전트에서, 메인 에이전트에서 그 업체다 브랜드화를 시켰고, 커미스가 주관이 돼서 국내 정유사에다가 또 브랜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브랜드된 상품이 공급이 되는데 그 안에는 첨가제, 즉 자기 원 제작사 내연기관에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첨가제가 들어가 있을 뿐 복합 오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제작사 추천 오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 정유사에 생산되는 15W40의 디젤용 오일이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필터입니다. 필터 보면 그림이 A사, B사, C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필터에도 습식용 필터가 있고 습식, 그 다음에 건식이 있습니다. 습식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습식은 어떻게 돼요? 종이가 생명이죠. 이 안에 캐트리지. 이 종이가 생명입니다. 그러면, 자, 순정 부품리는, 자, 오일 일타, 연료 일타, 냉각수 일타 등은 캐트리지가 생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원 제작사 순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캐트리지가 원 제작사와 B사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일 교체 주기를 빨리 간다. 뭐 2, 3년에 한 번씩 계속 교환한다 그러면 뭐 이런 거 B사까지는 무방합니다. C사는 아니래도. 그런데 오일 교체 주기가 2에서 3년이 아니고 5년, 10년 계속 그냥 쓴다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종이가 잘못하면 나중에 불어서 일어나가지고 이 종이가 오일 라인을 막아버립니다. 나와서. 필터를 막아버리고. 필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일 내에 있는 쓰러지나 이물질을 필터링해서 깨끗한 오일이 전월부에 들어가서 기계적인 마찰 손실을 최소화시키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오일 필터를 쓴다 그러면 이거는 엔진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단가의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정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간혹 외주업체 또는 용역업체가 내연기관은 커미스인데 가져오는 필터를 보니까 뭐 어디서 거다. 이럴 경우엔 운영자는 발주처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교체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순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를? 습식 필터는. 그러나 건식 필터는 꼭 이렇게 아주 질이 떨어지는 필터가 아니면 써도 무방합니다. 왜? 얘는 뭐예요? 에어필터입니다. 공기를 여과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체 주기를 정상적으로 지켰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에어필터는 꼭 연소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순정 부품에 준하는 비순정품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순정 부품을 사용한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액입니다.
부동액은 보시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라지에타 보면 뭐 알루미늄 부동액도 나오고 뭐도 나옵니다. 이 알루미늄 부동액 이렇게 표시된 거는 뭐냐면 그 라디에이터 코어를 우리가 코어에 보면 물튜브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부분, 방열기 빼고 거기가 이게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느냐 아니면 동으로 제작이 됐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중에 요즘은 단가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많이 제작이 돼서 나오지만 과거에 설치된 것들은 거의 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 다시 말해서 부동액과 냉각수, 즉 물의 비중은 빙점을 보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실내용, 이 부분은 실외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비중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부동액이 결빙, 즉 어는 것만 막았지만 지금은 이 부동액이 부식 방지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동액의 비중이 떨어지면 결빙도 문제가 되지만 부식까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액과 물의 비중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동용 축전지입니다. 자, 이 축전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안전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업체에서 주로 쓰는 것은 이제 R평입니다. 이 R평 축전지는 쉽게 말하면 황산과 증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보수 타입의 축전지가 있었습니다. 증류수를 항상 갖고 있었죠. 일정한 시간을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증류수를 보충해서 다시 충전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위에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보수라고 하죠. 이건 무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실제 내용물은 똑같이 황산하고 증류수입니다. 그러면 뚜껑 옆에 보면 통기구멍이 있어요. 통기구멍. 글로 가스하고 수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한 시간을 사용하면 증류수를 보충해야 되는데 증류수 보충이 안 돼요. 그러면 전이가 이렇게 극판이 있어요. 증류수가 이만큼 있다가 오랫동안 쓰면 가스하고 같이 나와서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RP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이 RP형은 셀당 전압이, 충전 전압이 높으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RP형 충전은 9V 이상을 초과하면 안 돼요. 폭발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RP형 축전지를 사용할 때는 2, 3년에 1회 이상 교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폭발하면 이건 사람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없으면 다행히 주위에 운영자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으면 되지만 사람이 있을 때는 이 파편이 치명적으로 사람한테 해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랍니까? 불연성 아크릴판으로 해서 덮게 돼 있죠. 커버도 만들고. 내진 설계도 물론 돼 있지만. 그래서 가급적 이 RP형을 안 쓰는 것이 좋은데 여기 보니까 26점 충전자 나오죠. 초과하지 않는다. 문제는 RP형을 안 쓰고 쉴드 배터리, 즉 ES 배터리를 쓰게 되면 무노획입니다. 이건 폭발을 안 하죠. 대신 배가 불러줍니다. 근데 단가가 엄청 비싸죠. 고단가죠. 절대 뭐 일반 업체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RP형을 사용하시되 교체 주기는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결정을 해주시고 또 충전시키는 충전 전압은 최대한 26.9V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는 뭘로 선정해야 돼요? 이건 수화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부동용. 우리가 이 수화 특성을 가지려면 정전압, 정전류 방식이어야 됩니다. 충전기는. 근데 간혹 급속 충전기식으로 만드는 전압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과충전의 원인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화 특성을 갖고 있어야만이 바로 충전기가 시동 축전지를 갖다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충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수화 특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전기하시는 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을 저하시켜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수화 특성입니다. 이거를 가지려면 바로 뭐 해야 돼요? 정전압, 정전류 방식입니다.
이 기능이 있는 충전기야 바로 이런 수화 특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충전기를 선정하실 때는 아무 충전기나 쓰시는 것보다는 이런 수화 특성을 가진 정전압, 정전류 방식의 충전기를 사용하셔서 축전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으로부터 발전기 유지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